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학부모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신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서 해당 학생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제 예, 답변 영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 학생들마다 분명히 케이스가 다르고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그냥 믿고 따라한다라기보다도 이런 경우에 우리 아이랑 비슷한 경우네라고 했을 때에는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서 제 설명을 참고를 해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문제집을 양쪽으로 많이 늘리는 경우의 학생입니다. 그런데 성적은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유형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잘 풀고, 그리고 수학 성적도 나쁘지는 않은데 항상 걸리는 게 어려운 문제, 응용 문제, 심한 문제. 여기서 항상 걸려서 제대로 해결을 하고 이게 문제를 푼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시험을 보면요. 근데 이제 원점수 자체가 높으니까 애가 수학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근데 여러 번 반복을 해보니까 항상 틀리는 문제가 그러면 어려운 문제, 응용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 입장에서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사고력을 늘려야 되는 건데 사고력을 높여야 하고, 그러한 응용 문제, 심화 문제를 본인 스스로 풀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뜻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제집의 양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집을 2권에서 3권 정도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 만일에 다른 문제집, 새로운 문제집을 푼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에는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풀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배웠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집을 얼마만큼 내가 정확하게 접근을 하느냐에 대해서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치기를 한 학생들의 대다수가 어떠냐면요, 자주 본 문제에 대해서는 유형이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유형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유형 정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면 응용 문제나 심한 문제를 접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틀에 갇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치기를 한 학생들은 시험을 볼 때 본인이 알고 있는 유형에 대해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접근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장점이 뭐냐면요, 그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유형에 대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시간을 절약해서 고난도 문제나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또는 검산을 해야 되는 문제에 조금 더 시간 할애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심한 문제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그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투자한 만큼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연습량이 많고 경험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당연히 실력도 당연히 늘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 그리고 그런 게 또 필요한 학생들도 분명 있고, 단원마다 양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단원도 분명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접근 방식 자체가 양치기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버리게 되면 문제를 속도감 있게 푸는 것까진 좋은데 생각 없이 푸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분명 주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5권, 6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학기에 있는 문제집을 한 6, 7번을 풀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6권을 풀었다라고 했을 때 6권은 너무 많으니까 3권으로 그냥 줄여버리고 3권을 정확하게 풀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나가면서 그 다음 네 번째 푸는 그 문제집에서는 속도를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풀고 정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양을 무조건 늘린다고 해가지고 응용 문제와 심화 문제가 제대로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랬으면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모두 푼 학생들이 사실은 되게 유리한 거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그쵸? 예, 그런데 그게 또 생각처럼 그렇게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학 문제가 나오는 게 물론 유형을 타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거를 벗어나는 문제도 워낙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선생님이 쪽집게식으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출제 경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사교육자인데 출제를 하시는 선생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출제 경향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해 라고 확률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어도 확답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좋은 점수가 나오게 되려면 높은 확률의 그 예측한 그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그거 이외의 문제를 또 치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역시나 제 입장에서도 사고력을 높여서 처음 본 문제나 경험을 하지 못했던 문제를 본인이 잘 분석을 해가지고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므로 무작정되고 양으로 승부를 한다기보다는 기본서, 유형서, 심화서 한 권씩을 뭐 풀었다라고 하게 된다면 나머지 네 번째 문제집을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네 번째 문제집은 역시 최대한 본인 스스로 고민을 하면서 최대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예. 근데 이것까지도 만일에 빨리 풀어야 돼,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돼, 예, 그 다음 문제집으로 풀어야 돼 라고 해버리면 제대로 생각을 할 그런 시간을 많이 주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사고력이 정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기본서와 유형서 정도를 풀었을 때 심화서를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등 기준으로 해서는 뭐 심화서 A급 수학이라던가 아니면 블랙라벨이라던가 최상위 수학이 있을 텐데, 뭐 이들 문제집을 어느 것을 선택을 하든 간에 중간 단계까지가 있고 항상 다 어려운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본인 스스로 해결을 어쨌든 할 수 있게끔 푸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여기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 몇 문제 정도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고, 내가 기존에 공부했었던 내용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할지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사고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시간이 워낙 더 여유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상 그게 또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다른 과목 공부도 해야 되는 데다가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이제 또 거기에다가 고민을 하라고.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그렇게 공부를 또 하지를 않으면 역시나 어려운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예, 어려운 문제를 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에는 본인이 강점이 되는 과목과 약점이 되는 과목을 선정을 해서 약점이 되는 과목에 시간 할당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래야지 실력이 쌓인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한 거이지만, 보통 겨울방학이나 뭐 여름방학 때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을 모두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조금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어도 중요해, 수학도 중요해, 과학도 중요해, 국어도 중요해. 그래서 비중을 동일하게 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숙제에 허덕여요.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 입장에서는 같은 학원 내에서도 수학 점수가 좋은 게 본인 실적으로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수학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숙제를 내줄 때 다른 과목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 비중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동일한 비중으로 가게 되면 숙제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약점이 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만큼 시간을 많이 할당을 하고 그만큼 길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져요. 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이 다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정말 급한 과목 그리고 빨리 올리기 힘든 과목에 시간을 좀 더 많이 할당을 해야지,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더 공부를 하려고 해야지 그 과목에 대한 극복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렇게 되지를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똑같아요. 예. 분명히 학원도 보냈고 분명히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다음 학기 때 왜 성적이 왜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된 것 같지가 않지? 예, 이런 식으로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우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범주에서 좀 벗어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문제집의 양을 무조건 늘려서 한다라기보다도 문제집을 2권 정도를 풀었다, 개념서와 유형서를 풀었다, 그러면 그 다음 뭐 심화서를 풀 때, 그리고 그 다음 문제집을 풀 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도가 중요하다, 정답률이 중요하다, 고민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